네, 이제 그리고 다섯 번째 투자 포인트는 포스코홀딩스의 주주 환원입니다. 시가 배당률 제가 이거 잘못 말해서 욕도 많이 먹었는데 분기에 10,000원이 아니고요. 연간 10,000원입니다. 기본 배당 주당 10,000원 확정했고요. 이 표를 보시면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으로 성장성도 확보하면서 장기 투자자한테 신뢰 부응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기본 배당 주당 10,000원씩 하겠다고 했고요. 제가 오늘 기준 주가로 계산해봐도 시가 배당률 2.5%가 넘습니다. 포스코가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적인 2차전지 소재의 완벽한 밸류체인을 구축하면서 구조적 성장주인데 시가 배당률 2.5%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주가가 빠질수록 오히려 배당률은 올라가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 3% 정도 되면 굉장히 포스코홀딩스를 어떻게 보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LG화학도 추가적으로 그때 배당주 관점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보시면 중국 그 철강협회에서 안정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요건 좀 추가 또 보완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적극적으로 철강 감산을 독려하고 있다. 그래서 철강이 최악의 상황을 지나서 정상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 네, 그게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는 포스코 HY 요약하는 포인트입니다. 포스코 HY 클린메탈의 5월 달에 초도 제품 생산하는 게 11월 달에 정상 조업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HY 클린메탈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져야 된다. 쉽게 말해서 포스코 HY 클린메탈은 상장되어 있는 성일하이텍의 그 가치의 한 4분의 1 정도로 보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이 예를 들어 1조 6천억에서 8천억 되면 그거에 한 4분의 1 정도 가치를 산정하시면 되고, 당연히 포스코 HY 클린메탈도 캐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포스코홀딩스에 반영되는 지분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딱 리튬 사업의 가치만 보면, 수산화 리튬 사업의 가치만 보면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주당 15만 원 정도의 가치는 있다. 그리고 2030년 리튬 생산 능력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30만 톤을 보고 있기 때문에 30만 톤 기준으로 하면 현재 리튬 가치에서 아까 주당 15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최소한 2배 넘는 리튬 사업만 가치만 주당 3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악의 철강 상황을 반영해서 철강의 밸류에이션 PBR로 0.6배 정도 수준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리튬 사업 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표로 보여준 거고요. 네, 요 표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포스코홀딩스 실적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는 한 83조로 작년보다 한 1% 정도 감소한 정도 매출 수준을 나타낼 거로 보지만, 이거 굉장히 흰난로 관련돼서 3천억 넘는 비용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방했다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한 25% 성장한 5조 한 7천억대를 예상하고 있고요. 2025년에는 6조대 영업이익 예상하는데 6조 3천억에 사실 이게 지금 그 아르헨티나 염호랑 그 필바라 리튬, 그러니까 리튬에 대한 사업 가치가 완전히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광석에 대한 그 리튬, 염호에 대한 리튬이 반영되면 충분히 포스코홀딩스의 영업이익도 2025년에 더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고무적인 거는 포스코홀딩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률이 7%대로 다시 회복이 된다는 점이고, 현재 PER은 10배 정도 수준이지만 2025년 기준으로 8배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 보고 있어서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의 평균 PER 2025년 기준으로 하면 30배가 넘는데, 아무리 포스코홀딩스가 철강의 매출이 70%가 넘는다고 해도 포스코홀딩스를 PER이든 PEG 값으로는 EV, EBITDA 값으로는 비싸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아무튼 포스코홀딩스는 2024년, 2025년 계속 매출가익이 올라간다. 25년 기준으로는 매출은 이제 90조까지 매출 올라가고 이익단에서는 6조 이상의 영업이익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재무구조 너무 중요한데요. 당연히 계속적으로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너무 중요한데, 포스코홀딩스 일단 영업활동 현금흐름 보면 꾸준히 계속 증가합니다. 그만큼 재무구조가 굉장히 탄탄하다. 올해 같은 경우는 6조 한 3,459억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쉽게 말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그 회사가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입니다. 회사에 팔고 남은 돈입니다. 현금.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증가하는 게 좋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6조 3천억대에서 2024년에 7조 6천억대, 2025년에 8조 3천억대로 꾸준히 안정적으로 증가한다. 굉장히 현금 흐름이 좋다.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인데요. 포스코홀딩스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보통 100%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들의 부채 비율은 다소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까지는 그래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 근데 포스코홀딩스의 부채 비율은 올해랑 내년, 내후년 3년치의 평균 부채 비율이 한 5%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순차입금 비율인데요. 순차입금 비율 말이 어려운데 순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10% 정도 되고요. 물론 이것도 계산하는 거에 따라 10에서 거의 8% 정도 낮은 정도 수준이고요. 2025년 기준으로 하면 순부채가 거의 없는 수준이 된다. 한 6에서 8%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의 재무 구조는 굉장히 국내 탑급으로 안정적이고 철강 회사 측면으로 봐도 굉장히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탑 원자재 기업이랑 한번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비교군으로 넣은 거는 에코프로, 고려아연, 엘버말, 미국의 엘버말, 칠레 SQM, 그 다음에 중국의 TNC하고 이렇게 5개를 넣었는데요. 평균 올해 기준 PER은 16배고요. 내년 기준 PER은 17배입니다. 근데 사실 SQM의 데이터가 없어서 조금 다소 정확도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치가 올라간 거는 역시나 고려아연은 PER이 높아서 그런 거고요. 중요한 거는 포스코홀딩스를 이제 리튬의 가치로 보면 SQM, 엘버말, 틴치 리튬의 PER이 중요한데 엘버말, 틴치 리튬, SQM의 평균 정도 수준보다는 올해는 다소 높지만 내년하고 내후년 24년하고 2025년의 PER이나 EV, EBITDA 기준으로는 엘버말, SQM, 틴치 리튬이 한 평균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타 원자재 기업이랑 비교했을 때도 엄청나게 비싼 정도 수준은 아니다. 근데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이익률이 엘버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익률이 27%가 나오고 SQM 같은 경우는 48%, 틴치리튬 같은 경우는 81%가 나오는데 이런 회사들의 평균 소위 말하는 이 리튬을 가공하는 회사들의 평균 이익률이 55%가 나오는데 포스코홀딩스는 5.5%라는 거는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리튬의 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5.5% 그냥 완전히 철강의 이익률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5.5%밖에 안 나오는 거고 포스코홀딩스도 수산화 리튬이 이제 본격적으로 24년 말부터 25년, 26년 양산이 돼서 그게 이익률에 반영이 되면 급격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은 엄청 비싸다고 말하기는 타 원자재 기업이랑 비교해도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현황을 보시면 최근에는 그래도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팔고 있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보시면 38.18%까지 낮아졌고요. 기관은 최근에 그래도 조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6월달 들어서 3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 수급은 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다. 네,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좀 더 긴 호흡으로 볼게요. 120일 기준으로 보면 포스코홀딩스 외국인이 엄청나게 4개월 동안 팔았고요. 4조 3천억을 팔았고요. 기관은 한 4,600, 한 20억 정도, 4,600, 기관은 4,618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외국인과 기관의 장기 수급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는 게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렇게 엄청나게 팔아서 굉장히 굉장히 포스코홀딩스가 주가가 좀 무겁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 상황은 좀 개선의 여지가 좀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거래량도 거의 확 줄었고 여기 밑에 보시면 외국인의 보유 수량도 최근에는 거의 바닥이고 기관은 바닥에서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대차장고, 네, 대차장고는 줄지 않고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공매도 비율도 최근에 계속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조차도 엄청나게 계속 공매도를 치고 있다. 근데 추세는 꺾이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다른 에코프로나 여타 코스모화학 같이 같은 원자재군처럼
이렇게 탄력적으로 주가가 가지 못하고 무거운 형태로 옆에 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봉이나 월봉 차트로 보셔도 포스코홀딩스의 추세는 우상향하는 추세는 맞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지금 38만 원, 39만 원대 계속 포스코홀딩스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그 포스코홀딩스의 가치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포스코홀딩스 투자 포인트 요약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투자 포인트 요약입니다. 첫 번째, 네, 철강 업황의 정상화. 네,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두 번째, 지금 철강이 제일 업황이 좋을 때의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철강 평균 수준의 PBR 0.6배 정도의 아직도 포스코홀딩스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 리튬의 가치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아까 주당 15만 원. 근데 리튬에 대한 가치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슈가 돼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산 리튬, 그죠? 호주 광산 리튬,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네, 이 부분이 2023년, 그죠? 10월 달부터 아르헨티나 움베르토 염호 리튬은 2024년 하반기나 2025년. 그러니까 계속 이슈가 남아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HY 클린 메탈, 그죠? HY 클린 메탈도 5월 달에 상업 생산 시작했고 10월 달에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분 가치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59.8%의 지분 가치를 계산해 보자.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지분 가치 70%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포스코 HY 클린 메탈 지분 가치 이게 100%. 그죠? 그러면 요거 한번 지분 가치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포스코 퓨처엠 지분 가치 시가로 계산해 볼게요. 오늘 6월 16일, 네, 6월 16일 촬영 날짜 기준으로 지분 가치 한번 다 계산해 볼게요. 포스코 퓨처엠, 네, 29조 5,522억이에요. 네, 29.5조 잡고 약 60%니까, 그죠? 60%니까, 네, 포스코 퓨처엠 59.7% 지분 가치 계산해 보면 29조 5,522억의 지분 가치, 네, 59.7%. 네, 거기다가 아주 보수적으로 50% 할인해 볼게요, 지분율. 네, 50% 할인하면 포스코 퓨처엠의 지분 가치는 아주 보수적으로 50% 할인해도 약 9조 정도가 나옵니다. 9조 정도가 나오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지분 가치.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분 가치는 70%를 갖고 있죠? 그러면 6조 6,500억이에요. 그러면 6.65 곱하기 70.7이니까 0.767 하면 4.7조예요. 그죠? 이것도 보수적으로 또 50% 할인해 보죠, 지분을. 그러면 2.35조가 나와요. 그죠? 그다음에 포스코 HR 클리마테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네, 성일하이텍의 지분 가치. 네, 성일하이텍이 지금 1조 7,584억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5,300억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상장돼 있는 회사의 지분 가치만 9조에다가, 그러니까 엄청 보수적으로 할인이 50% 잡아도 9조에다가 2.4조에다가 5천억 더하면 약 한 3조, 9조, 12조 정도가 나오죠. 지분 가치만 12조인데 포스코홀딩스 현재 지금 주가는 33조예요. 그죠? 그러면 12조, 지분 가치 12조에다 아까 보수적으로 잡아서 포스코홀딩스 수산화 리튬 가치가 15조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27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지분 가치로도 다 이게 주가가 반영이 다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역시나 배당입니다. 네.
시가 배당으로 2.5% 정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미래 가치를 담은 어떻게 보면 리튬의 왕인데 이렇게 꾸준히 안정적으로 주주 환원한다는 배당을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는 정말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으로 2, 3년 끌고 가기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사실은 그 2차 전지 밸류체인 중에 좀 LG화학이랑 더불어서 가장 좀 무겁게 움직이지만 상대적으로 주가 변동폭이 낮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 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좀 무겁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히 끌고 가기에 좋은 종목이면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아마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계속 팔 만큼 팔아서 더 이상은 좀 물량이 나오지 않기를 좀 바라면서 포스코홀딩스 계속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잘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